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동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대처 가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최근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카찰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대처가 늦어져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범죄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인데요. 최근 게임 채팅이나 인터넷 방송 댓글을 통해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특히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도 자주 연루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피해자 중 75.3%가 30세 이하라고 합니다. 즉 최근 5년간 통매음 피해자의 4분의 3이 10대와 20대라는 것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상대에게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벌금형, 더 심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가 1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대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요. 여기에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단어가 음란한 단어로 판단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조롱 이나 비하 발언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음만 사용했다고 해도 문맥에 따라 음란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단어들이 있죠. 법원은 해당 발언이 포함된 전체 대화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성적 목적성은 단순히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표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표현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것이 모욕죄와의 차이인데요. 단순히 말하자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통매음은 단 한 명에게만 보내졌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연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방송에서 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게임이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는 비교적 혐의가 명확한 편인데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 통매음은 종종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방이라고 하죠. BJ가 야한 옷을 입고 진행하거나 섹시 댄스를 추는 등 성적인 분위기의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성적인 농담이 흔하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BJ가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채팅방의 분위기나 방송의 성격, 일반적인 수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해야겠죠. 통매음은 채팅 내용 캡처 이미지나 녹음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발언 전후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검토 후 만약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해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을 쓰거나 감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카철죄인데요. 상대방 몰래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아주 무거운 범죄인데요. 요즘은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인 혹은 원나잇 상대를 몰래 촬영하는 일도 정말 많아요. 여자분이 연인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의하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이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양측이 성인이고 동의하에 성적인 영상을 촬영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인정될 수 있지만 성적인 촬영일 경우 법원인 이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의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촬영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는 이전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새로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요. 평소 신체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공유하던 사이였거나 촬영된 모습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몰래 촬영이 아닌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촬영의 경우라면 카철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설령 촬영 자체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렇게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기가 힘들어요. 촬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유포인데요.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처벌을 더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상을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 전송하였는지,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지, 한 명에게만 전송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즉 돈을 받고 팔았다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포르노 리벤지라고 해서 헤어진 전 연인에게 영상 혹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엄중히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일반 협박죄와는 다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찜질방, 수영장,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카철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이며 무분별하게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카철죄는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되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범죄가 발각되는 것이 무서워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혐의를 축소한다 해도 포렌식 기술로 전부 복구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혐의 은폐 시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위해 경찰이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할 경우와 미제출할 경우 각각 법적 이익 및 불이익을 따져본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무조건 거부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당시의 상황, 유포 여부, 추가 혐의가 발견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경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아무래도 전 연인이다 보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예정도 있고 하니 내가 직접 해야 합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해당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여러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종용했다가는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조언을 얻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당선의 합의금을 제공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외의 양형 자료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상 참작 자료들을 잘 제출해야지만 추후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대처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